3월 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별별 특강 제10강을 하는데요. 원래 주제는 친미,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하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일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미북 대화, 북한 약속대로 진행될까 하는 주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안희정 충격, 그 의미와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 별별 특강의 주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친미 친일 문제는 다음번에 제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그동안 북한에 갔으면서도 김정은 만나는 사진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다가 합의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가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만 나오다가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귀국해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특사단이라는 사람이 정의용이 특사단장격이죠.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표한 김정은과의 몇 가지 협의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합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또 그 중에는 김정은이 한 말도 있고 북한 측이 했다라는 말도 뒤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고 일문일답이 있었지만은 솔직히 국민들은 특사단이 가서 귀국해서 카메라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정의용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답답한 일본이 너네들 다 알고 있으면서 우방국에 설명을 안 하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러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2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1부는 어제 마치 4월 말에 정상회담이 최초로 남쪽 지역인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핵 위기가 끝이 나고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문 정권의 평화 반전 의도대로 잘 굴러갈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에 보면 지금 주식들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한국의 특사단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인지 알기 위해 갔던 김성일과 황윤길 그 특사단을 방불케 합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서 당대의 석학이라고 해서 평판이 좋았던 김성일은 히데요시의 그 관상을 보니 침략을 할 위인이 못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역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는데요. 근데 이번에 간 정의용이나 서훈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실제로 김성일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저는 문정인이나 임종석이라고 보고 있고 문 대통령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밖에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 하는 대로 정의용과 서훈은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윤건영은 그들에게 현지에서 보고를 하고 하는 식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또 이번 합의에 대해서 찬양 일색으로 떠들어대고 이 양아치 패널들이 나와서 또 이번 합의에 대해서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김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번 합의에
이 진실이 뭔지, 얼마나 허황된 합의를 해왔고 북측의 의도대로 움직여 가고자 하는 현 정권 핵심들, 그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이나 이익은 그들에게는 논외고요. 오직 북한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묻는데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본투비 주사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합의 내용을 하나씩 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내용이에요. 4월 말에 판문점 남측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자, 그동안에 왜 한국의 대통령이 1차, 2차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가느냐? 아들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보다 나이가 어린 김정은을 만나러 또 평양에 가느냐? 이런 비난이 한간에 많았죠. 그리고 이번에 머리를 좀 썼어요. 그렇다고 김정은이 서울로 오느냐? 김정은은 겁이 나서 서울 못 옵니다. 그러니 어디서 하냐? 판문점에서 하는데, 판문점에서 이 중간에 저 군사 정전 협정을 하는 이 중간 군사 분계선이 지나가는 중간 바로 밑에 자유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북한군 기순병이 쓰러진 그 집요.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의 수뇌부가 남측으로 내려온다 하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4월 말에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애초에 제가 6월 15일쯤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4월 말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6월 15일쯤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 달 이상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북미 간에 지금 붙여보려고 여러 가지 가짜 꼼수들을 넣어놔서 꼼수를 미끼로 미국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번 만나는데 미국은 바보입니까? 이번 회담 내용을 다 분석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만났다가 북한의 이 내용들이 진짜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꼼수라고 해서 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의 대화판이 깨어졌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기어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그거는 무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4월 말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왜 4월 말이냐 하는 부분에서 한미훈련 재뿌리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했다고 전하는 정의용의 말 중에 한미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 쇼죠. 그런데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조절을 기대한다. 자, 정세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과 미국이 만나면 훈련을 조절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훈련에서 중요한 훈련과 부수적인 훈련이 있댔죠. 자, 왜 4월 말이냐? 매우 머리를 치밀하게 굴렸습니다. 얼마 전에요, 문정인이 군사훈련은 4월 1일 날 시작되는 걸로 안다면서, 그런데 이 한반도 정세가 변하면, 즉 남북 간의 어떤 진전이, 미북 간의 진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두 가지를 언급했죠. 도상 연습, 즉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키 리졸브는 군사 연습이니까 그대로 하고, 실제로 이 대규모 기동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독수리 훈련은 이 2달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한미 남북 간의 정세가 변화가 되면 축소를 해서 한 달로 줄일 수 있다. 이 독수리 훈련은 대화가 시작되면 시간을 조정을 해서 축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어제 남북 간의 이 합의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어서 농사철이 되면 야외 훈련은 기간을 좀 줄이는 부분에 마치 한미 간에 동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문정인이 말을 할 때 며칠 전에 군 관계자가 농사철로 접어들어서 기동훈련 시기간을 한 달 정도로 줄인다라는 것까지 종합해서 보면 4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말은 문정인이 또 그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군 그리고 현 정권이 의도한 대로 결국 이 야외 군사 기동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4월 30일쯤에 정상회담을 발표한다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정인의 말을 계속 추적해 보면 나중에 그 말이 청와대의 의견이 되고 대통령의 생각이 되고 또 북한의 의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보자면 이번에 북한 측과 합의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상 한국의 청와대에서 문정인, 임종석 등의 의견을 적어주고 특사단이 그걸 갖고 가서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그 김정은이 김정은의 말이고 북한의 의견이라고 하고 그걸 받아와서 지금 언론에 국민에 발표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서 한라인을 설치해서 김정은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죠. 자, 맨날 무슨 모의를 편하고 쉽게 하려고 이제 이런 일까지 하는 겁니까? 너무 친한 사람들이요. 이제 전화까지 침실에 놓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는데 이거는 완전히 낚시용 미끼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지속 기간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데 이거는 하나마나한 말이죠.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에 의해서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발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건 조건이 되지 못하죠. 제가 어제 지금 비핵화 사기 꼼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을 하자면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을 이야기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가 유훈이었다라는 말을 김정은이가 또 할 거다 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훈련을 예전의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시호를 하면서 밑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조절을 기대한다. 문정인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독수리 훈련을 대화가 시작되면 조정할 수 있다. 또 한국군에서 농사철이 시작되니까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정면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측이 이야기해오던 말이 북한 측과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역대 남북 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문재인의 신뢰를 표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각본을 다 써줘서 각본대로 김정은이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각본은 누가 써요? 한국에서 써요. 왜? 북한식 스타일과 말투와 정보로 미국에다가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쇼가 필요하고 그 쇼에 한국이 우리가 미국을 너무 잘 아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네하고 대화 안 할 수가 없도록 국제사회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지켜보고 있고 언론들이 이것이 대화가 진행되는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만 토라진 척 거기에 반해서 가면 평창 올림픽 때 미국의 펜스 부통령 짝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론을 전부 우리 쪽으로 돌리면 미국도 결국 대화를 하러 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부분을 갖다가 한국 측이 각본을 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용이 전하는 김정은의 말과 정의용이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다릅니다.
아니, 김정은 말한 게 있고 또 북한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의 입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북한이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고 왔고 김정은이는 모든 것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바로 옆에 앉은 2인자도 너 집 가서 곡사포 맞고 죽어 하면 죽는 그런 나라인데 북한의 입장과 김정은의 말을 굳이 구분해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또 굉장히 미국과 대화와 관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김정은의 말이라 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말을 번복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의 입장이라는 말을 들어봅시다.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군사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보장이 되면 핵 보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수두룩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핵은 자유용이다.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려 하고 미국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김씨 왕조를 쫓아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적으로 핵을 보장한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핵을 가지는 이유로서 핑계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평화협정을 맺어서 지금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핵 보유 이유가 없어진다. 이 말은요.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때 가서는 핵을 없앨 생각도 있다라는 말 장난이에요. 이거 해주면요. 대한민국은 뭐예요? 적화. 그 다음에 대화 기간 동안에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 이거는 북폭 당할까봐 어차피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로 북한이 미국에 내밀 카드가 있다면 한국을 중매에 세우지 말고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보고 직접 우리 비핵화할게 대화하자 하면 미국이 금방 놓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끼워서 가는 부분은 비핵화할 의지는 없는데 교모하고 현란한 말장난으로 또 상대가 꼼짝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서 한국을 중간에 넣어서 던져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더 끌면서 지금 대북 압박 제재 전선을 와해시켜버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끌어내면서 결국 돈 넣을 때는 남쪽밖에 현재 상태에서 더 있겠어요? 끌어내면서 시간을 벌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것들을 평화협정이나 미군 철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의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국을 내세워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 꼼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 꼼수는 전부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준 꼼수일 것이다. 왜? 그동안에 문정인이나 이 정권이 하던 이야기와 김정은의 이야기나 북한의 입장이라는 말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한국 정부가 적어주는 각본을 그대로 받아서 김정은이 읽은 데 불과하고 그걸 한국에 들고 와서 국민들에게 합의 발표문이라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